우리 문제 진단법은 이제 실습반에서 우리가 하려는 것이고 이제 첫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 진단법에 올라오시기까지 우리가 지난 여러 과목을 이제 같이 섭렵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지금 들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요게 중요한 거라서 상담학 강의가 다 되면 이제 실습반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실 수 있었고, 근데 요걸 다 들었는데 이게 안 됐을 때는 못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요거는 병행할 수 있어서 이제 해서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진단법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시작한다 하면은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적응이 안 된 거죠. 이제 곧 이제 사례라는 거를 접하게 되는데, 사례를 지금 당장 접하고 싶지만 오히려 적응이 안 돼요. 이제 그 예전에 제가 드럼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드럼을 좀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드럼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박자 감각을 갖지 않고 중고등학생들이 빨리 이제 드럼 세트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얘들아. 박자 감각을 가지고 드럼 세트에 앉으면 그게 재밌다. 근데 자꾸 이제 애들이니까 빨리 드럼 세트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도 그렇게 원하면 드럼 세트에 딱 앉게 했더니 박자가 틀리는 거예요. 박자가 틀리니까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드럼 세트까지 올려놔주고 앉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앉지 말라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가르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박자를 가르칠 수도 없고, 박자를 가르치자니 여기에 너무 현란한 그런 막 이런 거에만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진단법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처음 가르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이건 하나의 어떤 틀에 불과해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리학이 아닌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 해줄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해줄 말을 많이 준비를 어느 정도 해서 이제 아까도 이렇게 언뜻 보니까 우리 이제 간사님들과 또 우리 학기를 많이 한 우리 장 집사님이나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박성현 집사님이나 우리 김인성 부님도 그 오전 강의 시간이 되면 들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배웠다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들으면서 그게 이제 오는 것이면서 또한 이제 그 다음 학기 학생들을 에게 막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틀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제 참석도 하시고, 근데 뭐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은 꼭 요구사항은 아니니까 이제 그건 자유로 하시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으로 올라올 때 이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이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할 때 오늘 우리가 이제 문제 진단법에서 보려고 하는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볼 거예요. 목차를 보시면 이제 이게 제가 썼던 소논문이고, 그 소논문에서 요 형식을 이제 제안을, 그러니까 어떤 기초를 마련을 했어요. 이제 문제 진단이라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교재를 좀 같이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걸 같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여는 글부터 읽어볼게요. 상담자가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다. 하워드 스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비단 상담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의학적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제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분석, 그게 무슨 질병에 해당하는 건지, 또 이유가 뭔지, 어떤 유형이 어떤 건지, 이런 거는 모든 의학적 모델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델과 같이 모든 상담자는 반드시 이러한 분석과 진단이라는 초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걸 거쳐야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러한 분석과 평가는 어떤 우선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 없이 그때그때 상담 기법에 따라 필요한 대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해서 이루어져 왔다. 심리 상담에서는 각각의 이제 그 이론에 따라 정신분석이면 정신분석 또는 인간 중심이면 인간 중심 다 나름의 하지만 그건 어떤 공통적인 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검사일 뿐이죠. 그런 검사 속에서 그냥 이제 그런 의미만 있었던 거죠.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러한 분석이나 평가는 추상적이거나 서술적이며 다양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변적인 것이 많았다. 실제로 의료 분야에서는 많은 진단 기법이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제시되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과정 그리고 목표도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상담에서는 아직 이러한 진단 기법의 부재함으로 인해 대개 상담자 일방적인 인도로만 상담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그래서 그냥 들어주는 거.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냥 공감해 주는 거. 아니면 당신은 이런 성인 아이로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비껴보면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기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납득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 진단법이에요. 이게 문제 진단법은 이 웨스트민스터 이 상담학에서는 가르치고 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상담을 할 때 필요해서. 그래서 이러한 필요 속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 같이 공감을 하고 배운 다음에 이걸 우리가 상담의 진행 속에서 계속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다라는 이해. 이게 문제의 어떤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으로 요 사안을 얘기하는. 그럼 이제 동일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직은 성경적 상담 내에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새로운 진단 기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문제 진단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넘어가서 상담에서의 진단 기법의 사용 형태 필요한 부분만 읽고 그냥 조금씩 넘어갈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심리검사형 심리검사 한번 해보세요. 검사 한번 해보세요. 해서 이제 심리검사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정신과에서 이제 주로 하는 건데, 그래서 DSM-4라든지 MMPI, MBTI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지능 검사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수치가 나오는 거죠. 갈등의 어떤 정도도 다 나오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수치화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어떤 큰 여러 가지 어떤 체계에,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체계에, 예를 들면 IQ다 하면은 이거는 인류 전체에게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체계예요. 그 다음에 MBTI도 역시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 틀 안에서. 그리고 그 밑에는 심리학적인 이론이 다 깔려 있어요. MBTI의 융 이론이라든지 MMPI의 또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이론. DSM-4도 역시 정신질환의 양상에 대해서 어디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 거죠. 치료기법형 검사법이 있어요. 치료기법형 검사 요인은, 검사법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공식, 문제의 심각성 7페이지, 문제의 심각성은 고통의 정도 곱하기 대처 능력의 결여 곱하기 빈도, 이렇게 해서 심각하다, 심각성을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제 목회 상담 내에서의 어떤 원리들이고, 그 다음에 ABC 모델, 인지 상담에서의 ABC 모델,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선행 요인, 패배적인 행동, 그 결과 A, B, C 이렇게, 그래서 그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검사법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원리에 입각한 그런 검사법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좁은 것도 아니고 너무 넓은 것도 아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진단법의 의미예요. 통합적 수치형. 그래서 이 세 번째 경우는 정말 수치를 얻을 수 있는, 이 수치를 얻는다는 것과 그다음에 앞서 말했던 이 심리 검사는 이제 설명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까 IQ는 좀 수치적인 거지만 심리 검사에서 DSM-4나 MBTI, MMPI 뭐 숫자가 나온다기보다는 그게 숫자가 나온다기보다는 예, 예. 제시 가서 오늘은 좀 어렵다고 다음에 오시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차이가 있어요.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나아갈 때 수치, 통합적 수치형, 치료 기법형과는 좀 다른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 각각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프리페어 검사법 125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척도로 나오는 그리고 채점되는 그래서 이제 몇 점 나오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몇 점 나오느냐. 근데 이런 몇 점 나오는지 혹은 뭐 스트레스 검사 10페이지에 National Mental Health Association에 의해서 알려진 스트레스 검사 그래서 점수화 시키는 그러면 법률 위반 1점, 거주지 변화 2점, 경제 상태 변화 3점 이게 일반적인 그런 점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스트레스의 어떤 점수를 이제 매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검사법을 통해서 어떤 이 괴로움을 극복하게 한다는 건데 우리는 이러한 통합적인 수치형이 아닌 거예요.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서 네 번째 질문식 서술형. 그래서 이거는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 그리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엑스레이 퀘스천이라고 또 말하는데 이런 서술형으로 이렇게 이게 길게 나뉘어져서 자 이게 좀 우리 거랑 좀 의미가 좀 달라요. 이 문제 진단법에서 보려는 게 일부를 살펴보면 당신이 사랑하고 혹은 미워하는 건 무엇인가? 당신이 소원하는 건 무엇? 목표와 기대는 어디에 소망? 그럼 이제 잘 서술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문제 진단법이 이런 거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너무 장황한가?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이외에 뭐 다른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닌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게 이제 문제 진단법이에요. 너무 수치화된 것도 아니고 너무 서술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유형화된 것도 아니고 너무 아주 폭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좁은 것도 아닌 그래서 적절히 그 사람의 문제를 납득시킬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문제 진단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4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성경적인 문제 진단법.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검사법들의 한계점에 부딪히면서 좀 더 보편적이고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또 시각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진단 기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필자는 이를 위해서 여러모로 연구한 끝에 다음과 같은 도형적인 진단법을 마련하였다. 이 진단법에는 6가지 항목이 있고 각각의 항목에는 현재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도형이 준비되어 있다. 이 각 도형을 통해 6가지 항목에 대한 현재 상황을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이해하며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항목을 분석하고 그 상황을 계속 추적하는 분류표를 통해 상담 과정 중에 나타날 변화를 주목하고 계속적인 상담을 통한 유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항목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사례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차트라고 하는 차트 열람, 차트 양식 보면
여기 이제 과정을 보여주는 차트고요. 그래서 총 8개의 질문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상담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까지 얘기하면 이제 상담이 끝이 나는, 자동적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차트가 이제 요런 차트예요. 요런 도형, 요걸 배우는 거예요. 문제 진단법에서는. 그래서 요게 뭐고, 요게 뭐고, 요게 뭔지, 요렇게 하는 게 뭔지를 보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각각 우리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어디 여기 이제 해당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이게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세미나나 강의 과정 중에서 배운 적이 있었나요? 그렇죠? 네. 일부러 이렇게 조금씩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보는 각각의 측면들이에요. 상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상자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 상자에 보여지는 각도가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가 전부 다 하나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뒤로도 보고, 또 옆으로도 보고, 아래로 보고. 그래서 요 상자가 이제 문제의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안에 어떤 괴로움이 있는데 이 괴로움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위에서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보인다든지 옆에서 보면 오른쪽에서 뒤에서 보면 혹은 밑에서 보면 더 잘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문제 진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냥 가장 아주 정확한 거는 이제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 속에서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밑에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위에서도 보이지만 밑에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또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또 왼쪽에서 보면 아주 너무 명확한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위치가 파악이 되고 거기에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해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건 또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실습반에서만 의미가 있지 초심자들이 배우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 되는 거예요. 도망가 버릴 수 있는 어려워서.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내용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거지. 이거 배워서 상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배워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각각을 하나씩 볼 겁니다. 순위 문제 처음에 보게 될 유형은 이게 이제 각각의 유형인데 그림으로 보면은 그 뒤에 나오는 이렇게 생긴 초등학교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초등학교 그 일과표 같은 일과표 짜오세요 할 때 일과표 짜오는 것 같은 그런 도형이 나오죠. 그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함께 풀어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훨씬 낫죠. 자, 요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될 상담 문제 분류 유형은 순위 문제에 관한 따른 것이다. 인간관계와 조직 체계가 다소 형식적인 면을 띠고 있다면 실질적인 면에서의 세부 내용을 다루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유형에서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런 내용이 순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버레드 월싱턴은
신자와 불신자의 생각의 형태를 구별하면서 네 가지 형태의 세부적인 형태를 제안하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애초에 이 에버렛이라는 사람은 그냥 상자 혹은 뭐 조 해리스의 이 상자 모델도 뭐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그거보다 조금 이제 다른 건데 필자는 이러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한 제안은 단지 신자와 불신자의 사고 체계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담 문제의 세부 내용을 분류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림과 같은 활동 내용에 대한 진단 도형, 이게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인데 이제 원으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사각형으로 했다가 그게 조 해리스나 뭐 다른 거에 너무 유사성이 많아서 아무래도 좀 변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사각형이 아니라 원형이 되는 거예요. 원형 진단도형을 마련했어요. 그림과 같은 원형 활동 내용에 대한 진단도형이 마련된 거죠. 그림 3과 같은 그림 3. 이게 그림 3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도형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분류를 가질 수 있고 그 속에서 모든 일에 대한 균형과 발전 방향을 발견할 수 있고 현재 어떤 활동 속에 문제가 생겨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어떤 생각의 형태 하면서 네 가지 영역의 세부 형태를 제안한 것도 있었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 이게 그 참고 문헌이 있는데 참고 문헌의 의미예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상담 문제에서의 세부 내용을 찾는 그리고 그 유형을 생각하는 그런 유형으로 그런 어떤 이 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원형, 사각형이 아니라 원형 안에 있는 네 개의 영역은 내담자가 하고 있는 일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사각형이었는데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이게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형 전체가 한 사람의 모든 시간 분량으로서 가정이나 교회, 직장, 학교에서 해야 하는 일을 보여주기도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원형 전체를 한 가정이나 교회, 직장, 학교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네 가지로 세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서의 네 가지 분류는 일반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지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이 의미를 갖는데 1번은 뭐냐면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적이다라는 거지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말 자체가 그렇거든요. 1이 필수고 2가 중요고 3이 유익이고 4가 선택이고 그걸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그리고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부분을 보는데 설명에 나온 것처럼 필수적인 부분이 1번이에요. 1번 영역. 내담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가장 필수적인 일. 그 사람이 일단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1번이 해당되는 거예요. 2번 영역은 그 다음으로 행하는 중요한 일, 필수적인 일, 중요한 일. 3 영역은 유익한 일. 그 다음에 4 영역은 선택적인 일. 이렇게 순서적으로 지정된 영역은 자신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그 우선순위에 따라 실제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게 할 때 상담자는 그 우선순위에 따른 일들이 내담자의 삶에서 어떤 만큼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죠. 이거는 좀 옛날 거라 원형에서 바뀌었는데 이걸로 가야 되네요.
자, 이 부분을 차지하는 걸 보세요. 이게 이제 필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필수. 그 다음에 이게 중요. 그 다음에 이게 유익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선택. 전체 시간은 다 전체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 자연히 이게 줄어드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딱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균형이에요. 균형. 내가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었는데 그럴 땐 평안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이게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그럼 자연히 다음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될 때, 1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될 때 이제 여기서의 이런 부분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중요한 거, 각각의 그 필수, 중요, 유익, 그 다음에 선택의 의미는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쪽은 좀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대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선택적인 것이나 혹은 유익한 것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뭐가 먼저냐 하면 유익한 게 먼저예요. 학업을 한다든지 혹은 뭔가를 어떤 배우는 실질적인 걸 한다든지, 그보다 좀 덜 떨어지는 거는 게임을 한다든지 혹은 안 해도 되는 오락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이제 대인적인 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직장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약속이나 이런 건 중요한 거고, 대인적인 것에서 아주 필수적인 것은 사람마다 좀 다 이해의 차이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게 필수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람. 중요하죠. 하나님은 필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유익한 거는 자기 어떤 성장, 발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가와 관련된 거.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필수, 중요, 유익, 선택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각각 한 부분이 늘어나면 다른 부분이 손해가 나는 거고, 또 한 부분이 너무 결핍되면 그럼 자연히 다른 부분이 늘어나는 거고, 균형의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생겨요. 이게 커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니까. 25시간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딱 24시간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체를 인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혹은 딱 한 분야를 한정해서 학업 중에 내가 학업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생각하는, 그 다음에 직장 생활 중에 1순위, 3순위, 4순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 내가 인터넷 살펴보는 게 많다. 그러면 4번이 너무 늘어나는 거죠. 혹은 정말 중요한 일, 또 그렇게 해서 1, 2, 3, 4 볼 수도 있고, 혹은 가정생활 속에서 볼 수 있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 또 일어나는 어떤 유형의 문제를 보여줘요. 자, 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한 그거예요. 1이 되면 2, 3, 4가 어려워지고, 2가 크면 나머지가 또 줄어들고, 또 뭐가 줄어들면 또 뭐가 또 오히려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전체 상황을 파악할 때 상담은 앞으로 상담 과정이 전체적인 활동 내용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내담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진단하는데 이런 그림으로 당신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해 줄 때 그때 이해가 되는 거야. 아, 내 문제가 그런 문제였구나. 내 문제가 단지 집중력 부족 혹은 단지 어떤 마음의 문제. 근데 이게 마음의 문제인데 이걸 딱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안 되긴 안 돼. 이게 참 어렵긴 어려워. 내가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혹은 거기에 몰입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무슨 문제라고 해야 될지 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입니다 하면 아, 내가 이런 문제였구나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 그러면 그렇게 진단이 되면 그렇게 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상담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너무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해요. 한다고 해보세요. 난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해요. 내 삶의 반은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쓸데없는 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는 잘 몰라요. 쓸데없는 걸 많이 하더라도 자기가 그걸 얼마나 많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 반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건 좋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늘어날 때는 기분이 좋고 재미가 있고 하지만 이제 이게 줄어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장기 같은 거 보면 자기가 난 먹을 생각하지 자기 공격받는 거 몰라요. 그래서 항상 잡아먹으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열심히 졸 먹고 있으면 이제 자기는 이제 왕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줄 때에 이제 훈수 두는 거죠. 당신의 삶 속에. 그리고 이런 것은 뭐 이제 복잡해지면 막 한없이 복잡해지는데 간단하면 아주 간단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녀가 자기를 앞가림을 못한다든지 혹은 또 누군가가 뭔가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다든지 그럴 때 우선순위를 이제 바꿔주는 거죠. 우선순위의 어떤 범위를 혹은 어떤 경우는 이 우선순위 자체가 이 중심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중심 자체가. 그래서 중심 자체가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중심 자체가 움직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예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아예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은 거죠. 혹은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 3, 4. 그럼 내가 이 선택적인 걸 너무 많이 하느라 이게 개념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좀 심각한 거죠. 자기가 하는 것에 그저 이 정도 이렇게 줄 들고 날고 요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있고 아니면 완전히 중심이 바뀌어서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이렇게 된다든지 혹은 이렇게 된다든지 혹은 이렇게 된다든지 워커홀릭이에요. 일밖에 몰라. 이런 게 없어 아예. 자기 유익한 것도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아예 없어지는 이런 중심의 이동의 경우도 있어요. 이건 더 심각한 경우인데 중심이 여기다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하는 경우나 아니면 중심이 완전히 이동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그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아주 다양해요.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다가 뭐더 다른 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본 유형의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6개를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배웠으니까 또 써먹어 볼 건데 써먹어 보기 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 수학의 문제라고 유형에서 딱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네.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차트로 들어가면 차트 개념으로 차트는 언제부터 배우냐면 차트를 언제부터 배우냐 하면
차트는 이제 그 상담 사역을 할 때부터 배워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다 배운 것을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어떤 영역의 문제로 괴로워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거예요. 뭐 어떤 식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영역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그런 부분을 이제 실제 이제 상담에서 같이 보면서 시작하는 건데 개인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학교, 직장, 사회의 문제, 영역을 일단 정해요. 그게 어느 영역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순위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얘기가 있다고. 가정에서 순위의 문제, 학교, 교회에서 순위의 문제, 학교에서 순위의, 직장에서 순위의 문제, 사회에서 순위의 문제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게 어느 유형에 해당한다는 게 아무 생각이 없는, 이게 어떻게 유형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은 이게 순위의 문제라는 걸 딱 짚어주면 아 그렇군요 한다고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였구나. 나 왜 그걸 몰랐지?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의 문제였구나. 나는 그래서 늘 중요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붙들고 있었구나. 예? 우리 꼬마도 둘째도 꼭 나가려고 그러면은 동화책을 빼들어. 나가자 하면은 장난감 하나 가져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인아 우리 중요한 거 먼저 하자. 중요한 걸 해야 돼. 지금 나갈 거니까 동화책을 집어넣고 그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야. 아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는구나. 중요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해야 되는 거, 그걸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걸 모르면 그냥 뭐 어떤 통제의 얘기라든지 혹은 뭔가 어떤 권위의 도전이라든지 지금 나가려고 그러는데 동화책을 꺼내오네. 이건 내 권위에 대한 도전이야. 그러면 아주 발끈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사소하게는 그런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정말 더 중요한 거와 덜 중요한 것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때 이제 발전되는 거죠. 자, 각각 이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가 예시를 드렸는데 잘 이해했는지를 한번 물어볼 테니까 비슷한 경우 하나씩 찾아보세요. 뭐가 순위의 문제에 해당할 것 같으세요? 박소영 집사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봅시다.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너무 뭔가에 바쁘다. 네, 바쁘다. 그게 계속 입에 달고 산다면 뭔가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또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바쁘기만 할 뿐이지 뭔가 놓치고 있는 그런 거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계속 바쁘긴 했는데 1년을 살고 보니까 내가 뭘 했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그 웃긴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얘기하면 별로 웃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웃긴 얘기였는데 꼭 시험 기간에 책장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꼭 시험 기간에 평생 책장 정리 안 하다가 그럼 이제 바빠지는 거예요. 왜 꼭 내일이 시험인데 책장을 정리하고 싶을까? 책을 다 꺼내놓고 그리고 지난 사진 정리하고 싶어지고 막 괜히 내일 지금 뭐 해야 되는데 그럼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일이 막 늘어나요. 순위가 이제 혼란을 겪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니야 지금 이때 할 때가 아니고 그거는 조금 미뤄야 돼. 그러면 지혜로운 거고 아니야 내일은 시험이지만 오늘 이거 다 해야 돼. 괜히 이불 빨래하고 막 그냥 내일 아주 중요한 집안 행사인데 이불 다 꺼내놓고 네? 다 정리하고 그냥 오만 살림 다 해놓고 대청소하고 네. 안 하다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게 순위의 문제고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막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이게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내와 남편의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당신이 이러는 건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야. 우리 집안에 대한 그런 거. 근데 자기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한꺼풀 한꺼풀 벗기고 나면 그 속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잘 모르는 거죠.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핵심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구분에 있는 것. 그런 구분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확대를 해서 나중엔 더 확대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요소, 이걸 왜 여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자기 유익을 되게 추구한다. 그럼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이게 조금씩 늘어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들을 그게 정확히 뭔지를 찾아내는 게 이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이제 이런 문제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제이 씨는 여기 해당하는 거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지갑을 존중하는데요. 지각. 네. 생각해보면 꼭 집을 나와야 되는 시간이 그뭐 더러운 게 아니라 아, 뭔가 막 어수선한 그 옷들이 보이면 맞아. 해놓다고 네. 음식 쓰레기 봉투 들고 나가야 된다고 지각하고 그게 생각이 나고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남편이 굉장히 이제 그 남편의 24시간을 보면 거의 아침에 7시에 나가서 밤 12시, 1시에 들어오잖아요. 다 회사에서의 그 시간이 그 더 이제 엄청 많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도 순위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다는 그냥 우선순위가 바뀌는구나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해보면 지금 어떤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구나 다시 생각할 수 있게 그래요. 정말 이걸 그려보면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파악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도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나와는 상관없이 회사 일로 중요한,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흔들린 건 아닌데 시간은 부족한, 그러면은 회사 일이 뭐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게 돼서 이렇게 늘어나서 이제 내가 어떤 유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조금밖에 없거나, 아니면 그것도 양분을 해서 이만큼 되면 내가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는 다 회사 일로 이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된 중요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필수적인 일, 다른 사람, 회사 일을 필수적인 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회사 일은 그냥 중요한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일은 또 따로 있으니까. 내 자신의 일. 그럼 이제 이런 문제 내에서 이제 어디에 스트레스가 있는가, 여기에 스트레스가 있는가, 여기에 스트레스가 있는가, 여기에 스트레스가 있는가, 스트레스의 어떤 그런 이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 어떻게 딱 뭐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회사의 어떤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이유를 찾아야 이게 문제가 끝이 나. 이걸 원상태로 돌릴 수 없는 경우, 균형을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왜 스트레스가 되는지, 단지 시간의 문제인지 많이 생각해 보면 또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좋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조금 언급한 것처럼 이 순위의 문제가 뭐와 관계된다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역으로 나가는 건데, 그게 뭐 직장이다, 혹은 그게 뭐 사회적인 거다, 혹은 그게 내 개인적인 거다, 가정이다. 요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사회적으로 친구들 모임이나 혹은 지인들 모임에는 내가 지각을 자주 하지만, 그러나 내가 뭐
학교에서는 지각을 안 해. 뭐 직장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어. 그걸 또 설명해야만 하는 거예요. 난 왜 근데 직장에서는 뭐 어떻게 잘 하지? 그러면 직장에서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사회에서. 그럼 거기에서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영역이 좀 더 세분화될 때 그때 순위가 여기저기에서 다 사용될 수 있는 요 모형이. 김나미 사님은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처음에 이 시간을 나누는 이 문제가 예. 항상 문제였어요. 지금도 문제지만 네. 항상 뭐 특별히 바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맨날 바쁜 거예요. 예.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예. 필수적인 게 중요한 일을 이렇게 우선순위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삶 속에서는 좀 급한 일, 제가 생각하기에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은 걸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란스가 항상 안 맞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스마트폰에서 뭘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시간을 또 이렇게 또 시간을 사용하게 돼. 네. 네. 전화 응대가 왔을 때 저도 관계에서 좀 시간을 쓰는 편이에요. 좀 이렇게 거기에 또 몰입을 하는 거예요. 네. 또 시간이 또 이렇게 늘어지니까 그걸 알면서도 계속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 바란스가 안 맞고. 그러니까 좀 가족을 위한 그런 집안의 어떤 그걸 치워야 되겠다, 저 부분은 정리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기에 이제 그런 문제가 걸리면 저의 이제 이런 분이 나와지는 그런 시간까지 치매를 당하는 거예요. 잘 조절을 한다는 게 맨날 안 되고 그래도 이걸 배움으로 인해서 좀 계속 조정을 해가고 있고 문제가 뭔지 좀 네. 맞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깨달아가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남이 하고 있는 일도 모르는데 내가 비록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게 깨달아지면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딱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어떤 순위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실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선택적인 것들이 많이 커져 나가는 궁금함, 어떤 개인적인 궁금함이 이제 계속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얘인데 그 어떤 주인이 개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개는 너무 세상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보기에도 참 주인은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인하고 이렇게 탁 보조를 맞춰서 가는 개가 있는가 하면 너무 그냥 관심사가 너무 많아. 처음 밖에 나왔는지 하여튼 여기 가서 냄새 맡고 싶고 저기 가서 냄새 맡고 저기 와서 그냥 목줄이 막 당겨져요. 주인도 힘들고 개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커지게 되면 이게 이쪽으로 커지는지 아니면 이게 이쪽으로 커지는지에 따라서 네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커져서 이게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발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상 요렇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요렇게는 자연스러운데 2번으로 커지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전혀는 안 그렇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나 뭔가 영향을 주기는 해요. 예. 가장 이제 이게 비슷한 경우인 이유는 뭐냐면 예, 중심을 이동하는 경우는 좀 더 이게 이해가 좀 다른 경우예요. 중심이 이동될 때. 균형이 있고 균형 속에서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이거와 이거 혹은 이거와 이거는
이제 좀 반대, 완전 반대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필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필수적이고 유익이고 그다음에 중요하고 그다음에 선택적인 거예요. 그런데 필수에서 선택, 이거는 이제 접하고 있는 거고, 필수에서 중요, 이거는 접하고 있는 거라서 이 시간을 빼서 내가 이걸 한다. 이 시간을 빼서 이걸 한다. 혹은 이 시간을 빼서 이걸 한다. 이 시간을 빼서 이걸 한다. 이게 다 쉬운 개념이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시간을 빼서 이걸 한다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단지 이것만 건드려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함께 건드려지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중심이 흔들린다라는 거는 이 생각을 완전히 변화됐고 생각을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개념을 바꿔야만 하는 거예요. 개념을 바꾸면 다시 원상태로 되는 것이고 요거는 그냥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 활용에서만의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다시 이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꽃갈무자처럼 튀어나가는 거랑 네. 아까 그 지표, 좌표가 아예 바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방향성의 차이인데 그렇죠. 중심이 움직이는 거는 아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전체가 바뀌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가 바뀐 거죠. 그럴 때는 이해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할 때는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감정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간 관리만 잘 하면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고 혹시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접근의 차이로 이해해보면 좋겠어요. 접근 자체를 그냥 시간을 그럼 바꿔봐라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간 자체가 안 바뀌는 생각이 바뀌어야만 하는 거죠. 생각이 바뀐다고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사례에 따라서 좀 얘기가 좀 틀려질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아까 방금 임남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남 이사님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이게 좀 선택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 것을 선택적인 것으로 보시고 그걸 유익적으로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와 연결이 되고 있냐면은 중요한 것과 이제 대치를 이루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뭐 공부라든지 독서라든지 혹은 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과 그런 어떤 유익과도 관련이 될 수 있겠어요? 스마트폰 찾아보는 것도 제가 좀 어떤 알고 싶은 정보를 유익과도 그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 걸로 이게 이 정도 되려면 논리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임나영 지사님의 경우는 음. 그냥 듣기에는 간단하게 들리지만 네. 중심이 바뀌는 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는 생각의 이해가 필요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노력으로 그러면은 내가 노력해서 요걸 내가 안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고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이런 식으로 바꿔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이제 뭔지 그럼 혹은 뭐 이러한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 것 자체도 생각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어봤을 때 네. 자신이라든지
거기 지금 중심이 이동한 건지 나는 시간이랑 바뀐 건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서 이제 과제도 해보고 또 실제로 이렇게 저렇게 그림도 그려가면서 기본형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천을 해보는,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게 뭐 처음엔 또 우리가 다 한번 가르쳤고 또 배웠지만 또 이제 정말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의 문제인지를 찾아내는 거를 실제로 하거든요. 같이 놓고 같이 그림 그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담 속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딱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알아듣긴 하지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차를 우리 아침에 내가 다 말해서 다 빼놨거든요. 그래서 차를 앞으로는 꼭 여기다 그냥 대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된 거고 또 우리도 옆에서 됐기 때문에 그 차가 또 일로 오게 되고 그러면 또 복잡하게 됐으니까 아반떼 말고 이 로디우스를 좀 부탁을 좀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GSC 차 하나 있고 하나 더 되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네. 장수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에 해당하는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네. 나중에 중요한 일을 나중에. 네, 네. 그래서 밤까지 가지고 가는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좀 안 좋은 습관 같으니까 좀 하려고 했던 것도 저는 좀 주로 밤 시간이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좀 제일 안 좋은 습관이 좀 생기는데 그래서 숙제를 해야 되면 숙제를 먼저 해야 되는데 네. 계속 마음에 짐을 계속 쌓아두는. 네. 밤에 잘 시간에 네. 꼭 한다거나 이런 좀 그런 순위가 좀 바뀌어.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는 묵상이 있으면 묵상을 먼저 해야 되는데 다른 거 부차적인 거 먼저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먼저 하고 근데 계속 마음에 됐어요? 감정화 되시는 거 네. 일단 빨리 지금 가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네. 목사님 지금 빼라고 지금 사모님 먹어봤어요. 지인이 되려고? 그럼 차는 어디다 뒀어요? 저쪽에 두셨다. 그러면 그냥 차 두고 병원을 갔다고? 어디다 두셨나 이쪽에. 그럼 알아서 내가 빼라고? 네. 그래요. 놔둬요. 네. 놔둬요 그러면. 아빠 집에 계시면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로 뭘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일 말고 뭘 하는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전은 좀 네. 몸때리면서 그러니까 그냥 쉽게 움직이는 게 네. 밤 시간대로 많이 움직여지는 거다. 아니 뭐 챙겨서 학교 보내고 오전에는 좀 휴식 취하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냥 검색도 하고 찾아보고 그냥 다른 거 하고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저 어렵고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을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자꾸 미루고 우리는 좀 안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빨리 해결해 버리면 되는데 그 선택할 때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갖고 계속 불편하게 갖고 가면서 그냥 마지막에 이제 결정하는. 그러니까 숙제를 예를 들면 숙제도 마찬가지예요. 해서 정리해서는 빨리 하면 되는데 아니 또 더 생각할 것도 아닌데도 좀 뭔가 더 있지 않게 괜히 미련에 이루는 그게 지금 아까 우리가 말한 바로 그런 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바뀐. 그러니까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할 그런 어떤 의지가 없는,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선뜻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지 시간으로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좀 더 새로운 어떤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익숙한 어떤 패턴이 됐거든요. 비슷한 경우인데 그게 중요한 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유익을 이렇게 충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필수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에 어떤 그 자극이 없이 그냥 기본형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본형은. 그런데 그게 최소화된다면 뭐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튼 이 부분이 그래서 쉽게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려고 한다면 요걸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아침에 학교 가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항상 학교를 늦게 가. 아니 항상 학교를 지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학교를 지각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그냥 단지 시간의 문제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학교를 가능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집에 더 있고 싶은. 학교에 가능한 안 가고 싶은. 학교 가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이런 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10분 일찍, 20분 일찍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학교에 대한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찍고 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대학생이라고 했을 때 학교에 좀 더 오래 있으면서 거기가 내가 뭐 책도 놓고 공부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일단 들어가서 뭐 좀 정보도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지로 어떤 센터로 생각하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전향적으로 그럼 딱 시간에 맞춰서 혹은 20분 일찍 30분 일찍이 아니라 아예 일찍 가야지 그런 생각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이제 이 문제가 더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려운 문제니까 자꾸 네. 회피하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부분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그걸 이제 극복하려고 할 때 이게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정말 아예 모든 걸 아침에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저녁을 쉬는. 그럼 이제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어려운 거 자꾸 미루지. 조금만. 어렵죠. 어렵고 그래서 중심이 바뀐다는 거예요. 중심이 그래서 움직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게 되면 진짜 완전한 변화가 저절로 막 생겨나는 거고 그러지 않는데 시간만 어떻게 이렇게 조절하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중심이 바뀐 사람과 시간만 조절해야 될 경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하셔서 이건 중심이 바뀐 거구나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관계에 있어서도 네. 제가 빠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 과거에 지금은 좀 많이 저를 찾으려고 많이 했는데 그 전에는 아이나 남편이나 스케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제가 빠진 삶을 너무 많이 살았던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환경 시대가 특히 강하게 여기 있으니까 뭘 선택해서 저 뭘 해야 되는데요. 그게 다 이렇게 선택권이 다 국살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뭘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지니까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또 문제에 지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안 돼. 집안이 딱 개인걸면 이렇게 국살되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때 해봤자 이런 것도 이제 생겨지게 되고 그러면 어려워서 또 문제가 경험상 이게 이렇게 간 적이 있으시네요. 이게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본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내 어떤 부분이 너무 적은 거예요. 남 부분 너무 챙기느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여기까지 다시 밀고 오게 돼서 왜냐하면 요때 요 시간이 너무 귀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걸 더 추구하고 싶어지니까 균형을 잡는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시집살이를 한 사람이 자기가 더 시집살이를 시켜요. 자기 시어머니가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자기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받았던 걸 생각하면 갚아줘야지 하는 마음을 들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선배한테 막 시달리다 보면 후배한테 갚아줘야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반동으로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것도 너무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반동으로 다음번에는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카리스마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때에서는 완전히 이제 막 다 살아나.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카리스마에 눌려서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은퇴하셨다. 그럼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자기가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다 장악하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너무 독재에 있다가 너무 민주화됐다가 그럼 또 독재가 필요해. 뭐 독재 왔다가 또 다시 민주화돼. 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 어느 한 수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중심이 이동하는 그런 경우네. 자, 그러면 김혜진 선생님. 저는 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순위를 잘 지켜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선순위를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걸 가서 먼저 하고 그거는 뭐 습관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일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경험을 해봐가지고 나중에 다른 게 더 없었죠. 뭐 선택적인 유익적인 중요한 생각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연애를 하면서 일 중심의 일을 해서 근데 그때 한번 제가 되게 소진되고 힘들었던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 작년에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 네 가지의 균형을 맞추자가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네 가지를 맞추는 데 노력을 했고 예전 같았으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건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작년에는 이제 그렇게 해봤더니 되게 제 자신이 결국 소진되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려고 이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상담 이거 공부도 예전 같으면 일을 하다가 중단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무슨 고비가 있었어요. 일을 좀 많고 스트레스 많을 때 이제 이것까지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만둬야 되나 일부러 더 이제 그만두지 않고 했던 게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추숙한 데를 두더라고요. 그만두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전 그렇게 하면서 좀 그 당시에 이제 교회 가는 거 외에는 다른 사역들이나 관계 면에서도 이제 좀 줄어들어가요. 하나님과 관계 시간도 좀 줄어들게 돼서 되게 부담스럽고 일에 밀리지 않도록 관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갖지는 못하지만은 그 시간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사역이나 이런 것도 예전 같아서 하나씩 다 내려놨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균형을 맞추는 네, 그거는 아주 좋은 경우네요. 그거는 이제 그 옆에 주변부로 이렇게 했었다가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걸 줄이려고 하다가 나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균형을 잡는 좋은 예를 설명을 해줬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선택적인 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근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아니면 아예 안 해요? 선택적인 일을? 선택적인 일이 저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딱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없애거나 뭐 이런 일이거든요. 원래 평상시에 하던 일을 막 더 없애버리거나 이런 예화가 있어요. 그 미국 웨스트민스터에 이제 그 유학원 학생들의 예화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웨스트민스터에 유학을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딱 보니까 학생들이 탁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멀리까지 유학을 와서 탁구를 치고 있다니 참 한심하다. 근데 한 학기가 지났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실을 찾아갔어요.
학교에 뭐 부속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너무 괴롭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탁구를 쳐보라는 거예요. 근데 탁구를 치러 갔더니 다 자기도 그 얘기를 듣고 탁구를 치기 시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적인 거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누적되고 쌓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사실 어제도 제가 쉬는 날이었는데 할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저는부터 뭐 살림을 하거나 돌봐야 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근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적인 일과 유익적인 일에서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내 개발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또 그거는 네.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 시간이 차라리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또 제가 뭐 취미랑 이런 게 있는 성격도 아니고 취미가 그러면 할건 없는 두 가지 경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차이를 설명할게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분명한데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4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서 아예 이제 거의 없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한다 할 때는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경우는 뭐냐면은 난 할 필요 없어. 난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마음속으로 뭐 공부를 할 때 하고는 싶어요. 네, 하고는 싶은데 진짜예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근데 휴식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식? 예. 휴식도 이 4에 들어가는 거죠. 네. 나머지는 다 휴식인 거예요. 휴식, 여가, 혹은 오락, 네. 선택적인 거죠. 네, 다 휴식. 휴식을 그럼 어떻게 취해요? 집에서 휴식 그게 아니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네, 난 또 TV도 안 보고 잠도 안 잔다고. 그렇게 본인 자신이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래서 우울하다는 거지. 그 정도 해서 양이 안 찬다. 뭔가 좀 발전적인 좀 했다 싶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네. 네. 자기 마음에 네, 그럴 수 있는 거야. 나 쉬었어. 네. 그런 게 아니라 하면서도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근데 왜 안 해요? 근데 왜 안 해요? 아니 그러면서 왜 안 하는지 그거는 만약에 그걸 전혀 안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으면은 이게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이동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해야 되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걸 알고 인지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은 그런 경우면은 이게 이렇게 쪼그라든 쪼그라든 경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죄책감이 있다든지 난 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좋은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감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이걸 조금씩 이제 내가 충분히 휴식했다라는 생각 이건 뭐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는 아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하셨어 안식하라고 하셨어 그렇게 해서 충분히 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런 이제 이게 회복이 될 수 있겠어요. 양쪽으로 이쪽으로도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막 엄청난 그런 갈등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게 됐지만 왜냐하면 이제 초창기에 이제 저녁 예배가 하나 둘씩 폐지되고 또 교회를 멀리 다니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위해서 이제 저녁 시간을 갖게 한다라는 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막 불안해하는 거죠. 내가 이게 벌 받는 게 아닐까? 어떻게 저녁에 예배를 안 드릴 수 있게 되지? 그런데 그게 점차 그렇다고 안 쉬는 게 아니라 사실 시간만 옮겨가는 거거든요. 오후
저녁 예배를 오후로 바꾸는 그런 의미였으니까. 그래서 원래 저녁 예배를 들으면 오후를 쉬는 거였는데 그걸 바꿔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뭐 예배 횟수도 동일하고 그리고 그걸 저녁 뒤로 밀어서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해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질 때 그때 그런 부분의 어떤 이 어려움들이 차츰차츰 이제 사라지고 다시 균형을 잡게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너무 노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쉬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워커홀릭이 되는 거예요. 놀지 말아야 돼. 난 놀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놀아야 되는 어떤 개념이 있지만 그러는 경우일 수 있고, 뭐 이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압박가는 것을 이렇게 풀어줄 때 그때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균형을 잡는 거죠. 절대적인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걸 뭐 8시간, 그 다음에 이거는 뭐 2시간 이렇게 하고 8시간, 2시간 그 다음에 또 이거 8시간, 뭐 2시간 그러면은 20시간이 되네. 그러면 시간을 더 줘서 10시간, 2시간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5시간, 15시간 그리고 2시간, 2시간 이게 너무 좀 쉬어야지. 그러면은 10시간, 7시간, 12시간, 12시간, 24시간을 이렇게 보낸다고 할 때 아, 나 이게 딱 좋다 하면 균형을 잡은 거예요. 꼭 5, 뭐 아니면은 이제 6시간씩, 6 그렇게 해야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10시간 하고 뭐 5시간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아니면 3시간, 1시간 아니면 3시간, 15시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조절을 해서 그게 아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걸 하고 이걸 한다라고 하면은 균형이 잡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많이 까먹은 것 같아 하면 이제 거기에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이거는 24시간 다니잖아요. 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24시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매일매일이 좀 균형이 맞지. 네. 주부들 같은 경우는요. 네. 이렇게 요일별로 주 단위로 많이 좀 이렇게 경우가 있어요. 주일에 뭐 하는 날, 집안일 집중적으로 하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주제에 따라서 전체를 뭘로 7일 개념으로 해도 되고, 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직장 7일 개념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내가 뭐 12시간 근무할 수가 있나? 예를 들어 뭐 10시간 근무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오전 4시간, 오후 6시간, 더 할 수도 있겠죠. 12시간씩. 근데 10시간. 매일매일 똑같은 데는 정말 몸이 기억하고 그걸 하기가 너무 편한데요. 그래서 주부들이 시간을 잘 쓰기가 좀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얘기마다 다 다른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 시간 내에서 그래서 전체를 뭘로 보느냐 10시간으로 내게 주어진 10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내게 주어진 7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격주로 근무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게 주어진 3일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스트레스를 얘기하느냐 순위와 관해서 그럴 때는 거기에 맞게끔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수적인 일이나 네. 중요한 일을 이렇게 시간을 적게 30분 하나님과의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여가를 많이 하고 유익한 일을 네. 전체를 하루를 다 거기에 소진하고 살아도 네. 자기가 만족하고 거기에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왔었으나 지금 뭐가 균형이 깨졌다. 그럼 이제 막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예전에 1시간은 꼭 기도를 했는데 지금 1시간도 기도를 못해. 그럼 1시간 차이로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내가 예전엔 충분히 7시간은 잠을 잤는데 이제는 5시간밖에 못 자. 그럼 이게 되게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고. 뭘 했었는데 뭘 못하는 거. 또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고 아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구나. 혹은 뭐 지각하는 것도 뭐 예를 들어 이제 출발하기 전 30분이란 말이에요. 30분에 꼭 하는 게 뭐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장로님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기도를 하셔야 돼. 빨리 나가야 되는데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를 오래 하셔. 너무 필수적인 게 너무 결국은 몇 분 안 되는 거예요. 10분 냈는데 10분, 20분인데 근데 그때 정말 해야 할 걸 안 하고 그리고 갔다가 또 머리 놓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놓고 왔다 또 다시 왔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맞추는 거, 문제에 맞추는 거, 이 틀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이 틀을 맞추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잘 구성을 하고 뭐가 바뀌어야 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핵심은. 당신은 여기서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겠군요. 해서 아 그러네요 하면 이제 그 과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안 바뀌어요. 하지만 뭘 바뀌어야 될지를 이해하면 그럼 이제 그게 추구하는 노력이 되고 그럼 이제 마침내 이제 되는 거죠. 그럼 네. 어떤 사람한테 저희가 흔히 이런 조언을 해주잖아요. 네. 힘들어하면 기도 시간에 말씀 시간 좀 늘려봐야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뭐랄까 필수적인 부분이죠. 신앙적인. 건데 네. 만약에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그거에 되게 만족하고 있어. 자기 삶에 그 시간 분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없는데 옆에서 그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시간 좀 일본을 좀 늘려라. 말에 따르면 그러면 그거는 다 순서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시간의 어떤 부분을 묻지 않았을 때 그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 그것도 가능한데, 네, 그것도 가능한데 그걸 무턱대고 늘리라고 하면은 혼자 못 늘리니까 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시간을 빼와야 한다는 것을 병행해서 얘기를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딱 한정돼 있는데 대뜸 이제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하면 아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럼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그걸 할 수 있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이제 그게 먹히는 거고 그러지 않고 무조건 하세요 하면 시간은 정말 한정돼 있으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듣는 것과 듣는 것을 같이 얘기해 주는 그렇죠. 네. 요 원리에 따라서 요 부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뭐 내가 보는 그 사람의 문제다. 요 시간을 늘려주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무턱대고 늘려라 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느 부분으로 늘려야 할지 그러면은 내가 이게 나머지가 전부 4번이었는데 4번을 줄일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2번을 줄일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연계돼 있어서 3번과 또 이렇게 3번이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럼 3번을 줄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게 결국 이렇게 돌고 도는 거니까 4번, 3번이 너무 많다. 유익한 거는 너무 잘해. 그러면은 요거를 화내지 말고 화내게 하면 싸움이 나니까 당신 요거 조금만 고치면은 혹은 우리 딸은 요것만 조금 바꾸면 되겠다. 그럼 이제 그걸 아주 간단히 설명하는 건 미리미리 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엄마인데 예를 들어 뭐 등교 시간 8시에 근데 7시 반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7시 반부터 닥달을 해. 그럼 이제 30분 동안 얘는 뭐 해야지 하면은 또 늦어. 그 다음날 또 다시 시작해. 7시 반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7시 반부터 닥달을 해서 30분 내에 뭔가를 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매번 안 되는 그럼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에 등교를 하게 하려면 7시 반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줄여야 되겠구나. 그럼 일찍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일찍 하게 하는 게 모든 것에서 빨리 해서 8시에 딱 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미리 해줄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요령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삶은 있는데 네. 직장이나 뭐 매일은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침부터 나가서 거의 새벽 1-2시까지 직장이나 관계들 그 일에 다 매여 있고 네. 자기 시간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는 있고 음. 근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어떤 원리에서 숨통을 튈 수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뭐 그냥 널브러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면 되게 본인은 잘 못하거든요. 본인은 그냥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뭐 그냥 계속 자고 싶고 또 자고 싶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막 이게 밀려간단 말이에요. 맨날 밤에 오면 앉아서 밤에 자기 전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모든 스트레스 12시 뭐 집에 오면 12시 1시 이렇게 오면 쉬고 그리고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1시간을 그냥 스마트폰 게임만 하다가 잠은 이렇게 자고 말아지기보다 자고 그냥 그거를 하루가 일과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좀 안타깝고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그 사람은 그냥 그게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토요일이나 주말에도 직장 나가야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이 돼요. 자기도 아는데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뭘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필수적인 걸 해야 되나? 중요한 걸 해야 되나? 아니면 유익된 걸 해야 되나? 선택적인 걸 해야 되나?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절대 야근을 안 한대요. 다른 사람은 다 야근해도 이 사람은 야근을 안 한대요. 그리고 매번 일이 밀린대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일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막 비판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도 야근을 절대로 안 한대요. 그럼 그 사람은 왜 야근을 안 할까? 하면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가능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늦게까지 일하고 싶지 않고, 혹은 뭐 일찍 출근하고 싶지 않고, 혹은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부분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그걸 감당하는 거거든요. 가장 피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가장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돼서 뭐 야근을 하면서 해야 될 걸 다 해놓고 다음 날을 맞이했을 때 이제 얘기가 다른 거고, 또 뭐 휴일에 잠시 출근을 해서 일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근무일을 맞으면 또 그 의미가 있는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악순환을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남편께서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생각하시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 이 중에 어떤 부분이 더 있어야 될까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을 오히려 만들면,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별로 좋은 패턴이 아닌 거예요. 그게 별로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게임도 정말 그 시간에 하는 게임이 별로 이제 본인에게 유익하지 않을 그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보기에도 이렇게 그거는 정말 할 만한 시간에 하는 거구나 하는 게 아닌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위치에서의 필요한지를 일단 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들을 고민해 나가는 게 이렇게 필요하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비율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순위 비중 진단 도형으로 이렇게 함께 봤고, 이런 식으로 이제 6개를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좀 서로 얘기도 좀 하고 그러느라 이제 이 정도 했는데, 과제를 드릴 테니까 다음 부분은 설명은 좀 줄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많은 경우들을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과제를
실습 내용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잊어버리시면 또 여기 가셔서 찾으시면 되겠어요. 문제 진단법 2014년 3월 6일 과제는 몇 페이지까지 읽어 오시는 과제를 일단 드릴게요. 합의 진로, 그 다음에 선악 선택까지. 다음 주에 2개 사례까지 해서. 그래서 선악 선택까지 하면 21페이지까지. 21페이지 선악 선택 부분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읽고 나서 질문, 그 다음에 혹은 질문, 그 다음에 느낀 점, 그 다음에 해당되는 사례 하나씩 기록하기. 그러면 2가지예요. 합의, 진로와 선악 선택 두 부분 21페이지까지 부분을 읽고 질문을 하나 만드세요. 질문 1개, 느낀 점 꼭 1개, 하나 쓰시고 해당되는 경우 어떤 때 여기에 각각 해당된다. 그러면 합의 진로, 질문, 느낀 점, 사례, 선악 선택, 질문, 느낀 점, 사례 각각 하나씩 총 6개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우리가 순위 문제도 이게 앞으로도 계속 다양하게 이모저모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보다 뭐 기묘한 모양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처음엔 시간을 늘릴 수는 없는데 이 사람 시간을 늘리는 사람이네 하면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시간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네, 반은 시간을 잃어버리네,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런 모양이네 저런 모양이네, 창의적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다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아주 적절히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전체 시간도 그렇고 기본형에서 조금씩 변형시켜 나가면 되니까 우리 아이는 어때? 우리 남편은 이래. 혹은 우리 식구는 이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순위 문제는 했으니까 곧 넘어가고 합의 진로와 선악 선택에 대해서 하나씩 하시는 요거 하나 과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열심히 또 해보시면서 이런 이 시각으로 잘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셔서 이 사람 순위 문제다. 이 사람 이제 앞으로 다 배우시면 6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네. 이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네. 뭐 3개 걸려 있네. 2개 걸려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분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내용이 다 담기게 돼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실습반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정말 잘 준비되고 또 감당할 만하게 되었을 때 또 감당케 하시는 줄 아오니 이 일들을 통해 우리가 주변을 이해하며 사람들의 문제를 또 설명해주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 정말 인도자가 되며 주께로 이끄는 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수고한 우리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사 또 배운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삶의 큰 근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